혼자 하산하고 있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뒤따라가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폭행, 목을 조르 예, 반년 전에 경남 마산 무악산에서 발생한 살해 사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. 50대 여성 등산객이 이 무악산에서 살해가 돼서 정말 인근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사건이었는데 범인이 189일 만에 잡혔습니다. 자, 김 박사님, 예. 일단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. 작년 10월 28일 날 창원입니다. 지금 예. 마산에서 관할하지만 지금 창원인데 거기 그 모악산에서 50대 여성이 이제 홀로 등산을 갔다가 예. 그 산 6분 능선에서 살해된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. 아. 이제 그래서 CCTV라든지 그 주변 뭐 전부 뭐 현상금 1,000만 원씩 걸고 뭐 휴대폰까지 다 조사를 했는데 휴대폰은 현장에 뭐 그 집만 떨어져 있고 한 10km 떨어진 다른 곳에서 그 신호가 떴다 예. 사라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밝히지 못했던 사건인데 요번에 이제 그 이 범인을 검거해서 보니까 이 범인 정 씨입니다. 성폭행 전과가 있는 전과 육범의 사람인데 예. 이 사람이 뭐 자기 나름대로는 힐링을 하려고 산으로 갔다가 순간적으로 그 여성을 보고 어떤 그 성욕을 느껴서 뒤따라갔다. 약 한 1.6km 정도를 정상에서 따라갔다 그래요. 그게 육분응선입니다. 그래 육분응선까지 가지고 성폭행을 시도했는데 그 50대 여성이 반항을 해서 예. 본인이 얼굴, 목, 배를 이제 때리고 그다음에 이제 얼굴을 봤기 때문에 목을 졸라서 살해하고 유기하기 위해서 흙과 낙엽으로 덮어놓고 갔노라고 진술이 된 겁니다. 근데 어떻게 잡았어요? 이게 이제 참 이 경찰에서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던 사건인데요. 경찰 수사는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. 예.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에서 보니까 약초 채집분이 하나 용의자로 뜬 게 있었습니다. 예. 그래서 검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 그 사람 오라고 불렀더니 이 출석에 불응을 하니까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려고 이제 검찰에다 신청을 했어요. 예. 그랬더니 검찰에서 그러면 그 사람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동시에 그 전에 너희가 1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던 그 피해자의 옷가지라든지 하는 거를 한 17점 정도를 그 대검 과학수사부에도 그 DNA 유전자 감식을 하는 곳이 있으니까 예. 글로 좀 보내봐라. 예. 그래서 보냈더니 거기에서 장갑에서 피의자의 DNA가 나온 겁니다. 아하, 예. 그리고 CCTV에다 맞춰보니까 금년 1월 달에 차량 절도 범죄로 이미 그 대구구치소에서 1년 4개월형의 그 형을 받고 수감 중인 걸 알게 됐어요. 예. 그래서 거기 찾아가가지고 자백 일치를 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그 DNA가 그래도 남아 있었나요? 정말 다행스러운 게 사실 국가수 같은 데서는 할 수 없었던 게 피해자 유류품 같은 경우는 반환을 해야 됩니다.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걸로 채취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 장갑을 파괴를 해가지고 그 안에 유전자를 이제 채취해낸 거거든요. 예. 어떻게 보면 과학 기술로 그 발달이 있었는 거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국가수가 잘못했다는 건 절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운 좋게 또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발견해낸 게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. 이게 과학수사연구원하고 대검 그 과학수사부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. 과학수사연구원은 전국 경찰에서 올라오는 게 그게 수도 없이 국가수죠, 많습니다. 국가수. 예, 국가수입니다. 예. 지금은 국가원으로 바뀌었어요. 예. 연구소가 아니고요. 그래서 수도 없이 올라오고 긴급을 요합니다. 항상 경찰에서. 예. 그렇기 때문에 파괴 검사를 할 수가 없어요. 파괴 검사라는 거 뭐냐면 요번 같이 목장갑을 잘게 썰어가지고 거기에서 DNA를 채취하는 방식이에요. 근데 경찰에서 올라온 거는요 증거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파괴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. 검사하는 방식에. 예. 근데 이제 이 검찰 그 과학수사부 같은 경우는 파괴 검사가 가능했기 때문에 도출이 된 겁니다. 그렇군요. 예, 어쨌든 범인이 잡혀서 다행입니다. 그리고 과학 수사가 발달할수록 사실 범행이 숨겨지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사실 모두 좀 알았으면 좋겠네요.